안녕하세요, 카통형 조디토입니다. 최근에 기아 K9 연식 변경 모델이 나왔죠. 예전부터 저는 이 K9이라는 차가 기아 마크빨만 떼놓고 보면 참 괜찮은 가성비 좋은 차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에 보니까 신차 구매하시면서 제네시스 G80이랑 기아 K9 이렇게 두 가지를 두고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게다가 K9 같은 경우는 이 페이스리프트 되고 최근에 또 연식 변경 모델까지 나오면서 이 두 차량의 깡통 가격이 거의 완벽하게 겹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비교가 되는 그런 경쟁 모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차종을 놓고 각각 어떤 포인트에서 매력이 있는지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두 차량의 포지션과 가격표를 살펴봐야겠죠. 먼저 G8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볼륨 모델이고요. K9은 기아차 라인업에서 이 최상위 포지션에 위치한 그런 귀한 모델이에요. 포지션만 담백하게 놓고 본다면 이 G80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준대형 세단이고 K9은 대중 브랜드의 대형 세단이죠. 이 각각 브랜드랑 체급에서 서로 하나씩 위아래로 갈리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재밌게도 이 두 차량은 가격대가 절묘하게 겹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옵션 깡통 기준으로 보면 G80 기본 사양 모델이 5,890만원부터 시작하고요. 한 체급 위인 K9의 플래티넘 트림도 5,933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가격 차이가 이건 거의 없죠. 사실 K9 같은 경우는 2세대 전기형까지만 해도 5.0L 8기통 타우 엔진 라인업이 있어가지고 풀옵션으로 갈 경우 G90이랑 가격대가 좀 겹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싼 차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데 2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 이후부터는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에서 G80과 경쟁하는 그런 포지션이 되면서 가성비라는 전략으로 노선을 좀 변경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풀옵션으로 가면 이제 G80이 8,560만원이고요. K9이 9,085만원으로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벌어지긴 하는데요. 근데 어차피 G90 같은 경우는 풀옵션이 억 단위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 비교 대상은 그래도 역시 G80이랑 K9 이 두 가지로 잡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차이가 꽤 있습니다. 먼저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G80이 2.5L 4기통 터보랑 3.5L 6기통 터보인 반면에 K9은 기본이 3.8L 6기통 자유느끼 모델이에요. 그리고 상위 모델도 3.3L 6기통 터보라서 이 구성이 완전 다르죠. 물론 스펙 시트상 수치는 G80 2.5 터보가 304마력이고요. K9 3.8 자유느끼 차량이 315마력이라서 서로 엇비슷하긴 한데 서로 일장일단이 있겠죠. G80에 달린 2.5L 터보는 이 적은 배기량으로도 300마력 이상이 부족하지 않은 그런 출력을 내면서 연간 세금도 60만원대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인 면이 있을 거고요. K9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이자 쇼퍼 드리븐 차량이기 때문에 이 4기통 엔진을 올린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대배기랑 6기통 엔진을 올리고 있는 건데 특유의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좀 잘 어울린다고 저는 보고요. 대신에 배기량이 큰 만큼 연간 세금은 90만원대 정도로 이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좀 약간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 구성도 구성인데 중요한 거는 이 둘이 기본 플랫폼도 다르다는 점이에요. G80이 최신의 3세대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이 된 반면에 K9 같은 경우는 기존 2세대 구형 플랫폼을 쓰고 있다 보니까 K9을 오히려 G80보다 아래급으로 인식하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구형 플랫폼이라는 것도 이 숙성을 시키면서 완성도를 더욱더 가다듬어 가기 때문에 이 무조건 신형이 좋고 구형이라 떨어진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G80은 준대형 모델이고 K9은 대형 세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의 체급 자체가 완벽하게 다른 카테고리라는 이런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실내 공간이라던가 사이즈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페이퍼 스펙만 봐도 G80 같은 경우는 전장이 5,005mm로 아주 간신히 5m를 살짝 넘기는 그런 수치죠. 근데 반면에 K9 같은 경우는 5,140mm로 13cm 이상이 더 큽니다. 휠 베이스도 G80이 3,010mm, K9이 3,105mm로 차이가 꽤 있고요. 실제로 실내에서 앉아보면 특히 2열 공간 같은 경우는 K9이 훨씬 더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요. 다만 차체, 메인 바디의 소재 같은 부분에서는 실제로 G80이 훨씬 더 우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도어 하단 쪽 패널 같은 경우는 K9은 고장력 강판을 썼지만 G80은 울트라강을 썼고요. 차체 외부 패널 같은 부분도 K9 같은 경우는 후드 쪽에만 알루미늄을 썼어요. 나머지는 도어 측면과 트렁크 같은 곳은 고장력 강판을 적용했죠. 그런데 G80 같은 경우는 후드랑 측면 도어, 트렁크까지 모두 알루미늄으로 떡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차량의 조직적인 짜임새는 아무래도 G80이 좀 더 좋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플랫폼 문제라기보다는 이 프리미엄 브랜드와 일반 대중차 브랜드로서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를 뒀다고 생각해야겠죠. 디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G80은 제가 크게 할 말이 없어요. 현재 제네시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 두 줄 램프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너무 잘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이 패밀리룩 안에서도 가장 밸런스가 좋고 일종의 완성형 디자인으로 정점에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G80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G70처럼 약간 만들다 만 듯한 그런 옹졸한 디자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GV80처럼 너무 과하지도 않은 진짜 G80이야말로 딱 황금 비율이에요. 반대로 K9 같은 경우는 전 사실 K9 디자인도 좋아하긴 합니다. 좀 과소평가받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K9
2000년 1세대랑 지금 현행 2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전면부 얼굴만 놓고 보면 확실히 플래그십답게 웅장해지고 굉장히 멋있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후면부죠. K9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 바뀌고 후면부 중앙에 얇은 크롬 라인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중후함을 강조해야 되는 쇼퍼 드림 대형 세단의 캐릭터에 별 어울리는 디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뒷면 모습 때문에 뭐 생선 가시 같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차라리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에 그 테일램프 테두리를 크롬으로 감싼 이 전기형 모델 디자인이 있거든요. 좀 벤츠를 베꼈다 이런 비판이 나오긴 하는데 확실히 예쁘긴 예쁘거든요. 차라리 그냥 후면부 디자인은 그 전 모델로 그대로 유지를 했어도 이 종합적인 모양새는 꽤 괜찮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이런 부분이 아쉽긴 하죠. 그 다음에 실내외 옵션이랑 사양들을 좀 살펴볼게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이 체급이 크고 작고의 차이는 거의 없고 오히려 대중 브랜드냐 아니면 프리미엄 브랜드냐 여기서 오는 차이점이 확 도드라지는 편이에요. 일단 K9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식 변경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탑재해둔 옵션들이 꽤 늘어나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에어컨 애프터블로우 기능이 붙는다던가 앞뒤 시트 입단자도 새롭게 들어가고요. 이제는 동승석에도 에르고 모션 시트를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프리미엄 타이틀을 달고 있는 제네시스 브랜드는 이미 진작부터 이런 옵션들을 다 달고 나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특히 동승석 까지 적용되는 에르고 모션 시트 같은 경우는 물론 추가 옵션이긴 하지만 제네시스에서는 이 GV60이랑 G70 정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라인업에 이미 다 넣을 수 있게 마련을 해놨어요. 심지어 G90이랑 G80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는 뒷좌석까지도 이 에르고 모션 시트를 넣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확실히 이런 디테일들을 보면 완벽한 슈퍼 드리븐 차량인 G90과는 좀 다르게 K9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오너 드리븐 성격이 강한 대형 세단이고 경쟁 타깃도 G80이 좀 더 가깝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등화류도 G80 같은 경우는 MLA 헤드램프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나오는데요. K9은 일반 프로젝션 LED를 사용하죠. 실내 디스플레이는 이 G80은 27인치 OLED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만 이 K9은 14.5인치 일반 내비게이션 스크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차는 약간 연식이 됐네 싶은 좀 그런 모양새도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차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프트 도어 클로징 이 기능도 G80은 옵션으로 추가를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K9에는 안 들어가요. 가죽 시트나 도어 트림 같은 내장재에서 느껴지는 이 소재들의 고급감 같은 부분도 오히려 G80이 K9보다 더 프리미엄한 느낌을 잘 내고 있고요. 물론 2열 공간 같은 부분은 확실히 대형차인 만큼 K9이 좀 더 압도적으로 넓고 편안하긴 해요. 그런데 고급감이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G80의 디테일이 좀 더 점수가 높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G90에 비하면 G80이나 K9 모두 오너 드리븐의 비중이 그래도 꽤 있는 만큼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의외로 다른 부분도 있어요. 먼저 주행 편의성 같은 부분은 G80이 좀 더 납습니다. HDA2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은 G80이 훨씬 최신의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고요. 반면에 K9은 이전 버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하이패스라던가 램프 구간 곡선 주로 같은 거 인식하는 거 보면 G80이 좀 더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편이고요. 공차 중량에서는 그래도 G80이 100kg 정도 더 가볍다 보니까 K9과 1대1로 놓고 보면 나름 경쾌하고 빠릿한 느낌이 좀 더 부각되긴 해요. 다만 K9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쇼퍼 드리븐에도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간 기본 서스펜션 모델을 타도 2열 승차감이라던가 정숙성 면에서 상당히 탁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K9 같은 경우는 이 주행 성향도 상당히 탄탄한데 기본적으로 대형 세단이 갖춰야 되는 그런 편안함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고속 직진 주행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안정감이 꽤 좋습니다. 다만 6기통 자연흡기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가속력 같은 부분에서 시원시원함을 느끼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약간 느긋하고 여유있게 그렇게 운행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비교적 간단하게 제네시스 G80과 기아 K9을 비교해봤는데요. 사실 이 두 차종은 체급부터 브랜드 컬러, 성향도 다른 부분이 꽤 많아요. 하지만 이 최근 모델로 오면서 깡통 가격대가 완벽하게 거의 겹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두 차종을 비교하시는 것 같죠. 개인적으로는 오너 드리븐과 쇼퍼 드리븐 모두 사용 가능하면서도 실리를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모델로는 K9이 좀 더 핏한 것 같고요. 기왕 같은 가격이라면 실용성보다도 브랜드 마크빨이 주는 만족감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너 드리븐 차량에서도 뛰어난 고급감과 다양한 편의 사양을 누리고 싶은 분들은 G80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유익하게 보셨다면 저희 카통용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카통용 에디터 조용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